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제가 근무하는 세범종합병원 응급실로 58세 김영애 씨가 실려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면서 심장이 쿵쿵거렸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심근경색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검사해보니 심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김영애 씨가 10년간 꾸준히 섭취해온 건강기능식품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라며 매일 아침마다 15개가 넘는 각종 비타민과 보조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칼슘, 비타민 D, 종합비타민,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홍삼, 프로폴리스까지 말이죠. 건강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영애 씨처럼 건강을 위해 먹던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항산화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고 암도 예방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우리 병원 내과에 62세 박철민 씨가 오셨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매일 고용량 비타민어,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을 15년간 꾸준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항산화제도 열심히 드셨는데 왜 폐암이 생겼을까요? 그때 떠올린 것이 바로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투여했는데 놀랍게도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 중요한 무기 역할을 해요. 또한 암세포가 생겼을 때도 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런데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먹으면 이런 좋은 역할까지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어를 과다 섭취하면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비타민 E를 하루 400IU 이상 드시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베타카로틴의 경우에는 체내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카로테노더미아라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산화 비타민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 일일 권장량의 몇 배나 되는 용량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여기는 칼슘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칼슘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 72세 이순자 씨가 우리 병원 심장내과로 오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CT를 찍어보니 관상동맥, 즉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의 석회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도 잘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문진해보니 이순자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10년간 하루에 1500mg의 칼슘을 드시고 계셨어요. 의사가 권한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게다가 비타민 K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뼈로 가려면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이라는 동반자들이 필요해요. 이들의 도움 없이 칼슘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되지 못한 칼슘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에요. 독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조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칼슘 보조제 복용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증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그럼 칼슘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멸치, 치즈, 우유, 녹색 잎채소 등을 통해서 말이죠. 꼭 보조제를 드셔야 한다면 하루 500mg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기억력 개선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지난 봄에 67세 최영수 씨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작은 상처였는데도 피가 계속 나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기능에 문제가 있었고 혈액 응고 시간도 정상보다 훨씬 길었어요. 최영수 씨는 고혈압으로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는데 여기에 기억력 개선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까지 함께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잎 추출물에는 진콜라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스피린과 함께 먹으면 그 위험이 더욱 커지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은행잎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진행된 GEM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과 프랑스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던 중에 갑자기 멍이 잘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운동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도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정말 필요할까요? 지난해 36세 운동선수 출신인 김태호 씨가 우리 병원 신장내과로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 수치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김태호 씨는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3g씩 총 210g을 섭취하고 계셨어요. 일반 성인 권장량이 체중 1kg당 0.8g인 것을 생각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죠. 이렇게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이것이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가죠.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식이를 5년 이상 지속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해요. 특히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을 일반 식사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되죠. 단백질 파우더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적절한 양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한 알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간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44세 직장인 정미경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셨는데 약을 먹어도 수치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혹시 약에 문제가 있나 해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문진해보니 정미경 씨가 갑상선 약과 함께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철분과 칼슘이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약물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흔해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응고 억제제인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비타민 E는 혈액응고를 방해해서 수술 전에는 중단해야 해요. 또한 종합 비타민에는 보통 여러 가지 영양소가 동시에 들어있는데 이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철분과 아연은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서로 방해를 받죠.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종합 비타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의 경우 엽산, 철분, 칼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엽산은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죠. 또한 특정 질환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위절제수를 받으신 분들이 대표적이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어서 채식주의자분들은 따로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령으로 인해 식사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도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특정 영양소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충해야 하죠. 비타민 D 부족, 철분 결핍성 빈혈 등이 대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도 일부 영양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나는 왜 이 보조제를 먹으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막연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해요. 두 번째로 정말 이 성분이 나에게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현재 나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로 선택한 제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과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조제보다는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진짜 건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어떤 보조제보다 중요해요. 자연에서 나는 음식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심혈관 건강, 근육량 유지, 면역력 증강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 강화, 호르몬 균형 유지, 뇌 기능 개선에 필수적이에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 말이죠.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마법의 알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건강의 기본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인터넷이나 광고에서 나오는 정보만 믿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복용 중에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세요. 건강기능식품도 약물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세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면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